그래서 본연의 저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제이킹TV 제이킹입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이게 지금 무생채, 스팸, 고추참치, 후라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볶음밥을, 비빔밥을 만들어 왔는데 맛있을진 모르겠어요. 일단은 먹고.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괜찮네 이거.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좀 오히려 자극적인 거, 느끼하거나 약간 짭짤한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맵진 않고 조금 짜긴 한데 맛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퇴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좀 통보를 하고 현장을 나와버린 부분은 회사 측에나 그리고 대표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왜 잘하고 있었고 그토록 애정이 많은 회사를 퇴사를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냄비에다가 물 넣고 끓이면 100도라는 임계점까지는 안 끓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냄비가 뭐 물이 끓고 있는 건지 뭐 잘 모를 수 있죠. 그게 딱 임계점에 도달해서 넘쳐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뭐 퇴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어떤 마음의 불만 사항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팍 하고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할 때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요, 또 끝을 맺을 때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후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약간 후회가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만둔 것도 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진짜 지금 제가 그 2년 동안 막 계속 다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뭐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요. 조금 멘탈도 회복이 많이 됐고 다시 새로운 시작들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꿈이 글로벌 피트니스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기업가가 되는 게 제 꿈인데,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이 경험이 계속 쌓이고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오히려 겁이 많아지고 자꾸만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본연의 저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꾸만 타협하고 묵인하고 감정을 숨기고 일을 도전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본연의 저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답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성과나 성공 여부에 대한 근거로 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성과가, 사업이, 성공이,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공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수학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성공했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성공한 거죠.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결국 성공이라는 거는 러시안 룰렛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 실탄이 진 총구가 안 겨눠졌을 뿐이지 언젠가는 실탄이 머리를 관통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인생도 성공도 사업도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좀 더 늦기 전에요. 올해로 제가 이제 30살인데 피트니스 업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크로스핏 박스, PT샵, 뭐 대형 센터, 퍼블릭,
다 이제 관리자급으로 있으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피트니스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그린다고 치면은 가장 아래는 전문가가 먼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영업을 배워야 되고, 마지막은 운영을 배워야 되고, 그 피라미드들이 다 완성이 되면은 경영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트레이너가 됐고 전문가가 먼저 돼야 되는 분들은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학습하라. 학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학습하는 걸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젓가락질이나 뭐 말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하는 거, 자연스럽게 학습을 계속 하는 과정이거든요. 삶 자체가. 나이가 먹어도 학습을 하기 싫지만 학습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오스크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다윈이 그런 말 했잖아요.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종이 강한 거다.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도 학습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운동에 대한 학습을 잘 시키려면 몸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원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향 자체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때 거기서 이제 어트랙션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내가 운동에 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앞으로 학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게 돼요. 여튼 전문가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이고, 그런 학습들이 쌓여서 테크닉이 되고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전문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영업에서 가장 제가 느꼈던 중요한 문장 하나는,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이성적으로 합리화를 시킨다. 제가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설득할 때, 영업을 할 때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논리로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레이너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브랜딩을 해야 되고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파는 건데,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 파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면 그 사람은 나를 선택할 거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면서 구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근거들을, 논리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로 그 사람은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구나 라고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논리고요. 사람을 설득할 때는 이 감성을 공략을 해서 마음을 사야 된다. 이게 제가 영업에 대해서 배운 핵심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려는 분, 영업을 배우려는 분들을 데리고 조직을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운영은 굉장히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거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거는 확인이에요. 확인. 예전에 이제 미국이 경영학이 발달을 하지 않았을 때 일본의 경영 방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 중에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무조건 어떤 걸 하면은 재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시험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면 원래 끝난다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무조건 재확인을 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문화인데, 운영을 할 때도 이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기도 해야 되고, 예민하기도 해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우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확인하는 거. 확인을 많이 해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누수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누수점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막 뭐라고 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가서 확인하면 그 사람이 저를 확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그 사람도 자꾸 제가 확인하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나 오지 않았나 라고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약간 텐션이 생기는 거죠.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 그게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수도 적어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운영을 할 때는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뭐 완벽한 건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카테고리들을 계속 다시 다듬고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틀이 나오고 경험을 해봤을 때 제가 경영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팀원들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제가 좀 더 유튜브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유튜브는 어쨌든 제가 살아가는 과정, 최준현이라는 사람, 제이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오픈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제이킹 TV라고 한 게 운동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운동은 뭐 제가 워낙에 오래 했고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 개인의 삶을 좀 보여주고 남들한테 그런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이킹 TV를 만든 거고, 하여튼 제가 창업을 하는 과정들도 많이 영상에 담아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익명이시지만 여러분 구독자분들과 항상 가까워지고 싶고, 또 제가 구독자분들을 반대로 응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퇴사를 했지만 뭐 슬픈 영상은 아니고요, 잘 됐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할 거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제이킹 TV도 많이 앞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운동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킹이었습니다.